아름다운 동화 속 마을 풍경이 펼쳐지는 체스키 크룸로프에서 보낸 중세의 시간. 세계 맥주의 역사를 바꿔놓은 황금빛 라거의 도시 풀젠에서 저는 황홀한 맛의 축제를 즐겼습니다. 오늘은 유럽 최고의 정원과 보석처럼 화려하게 빛나는 성이 아름다운 레드니츠. 싱그러운 포도밭이 끝없이 펼쳐지는 모라비아로 축제를 즐기러 떠납니다. 풍요의 땅 모라비아에서 보낸 아주 특별했던 시간. 그윽한 와인의 향기를 따라서 저는 지금 체코의 모라비아로 갑니다. 예로부터 수많은 예술가들의 로망이었던 나라 체코. 체코의 땅은 크게 서부의 보헤미아 그리고 동부의 실레지아와 모라비아 지역으로 나누어집니다. 우리에겐 잘 알려지지 않은 곳이 바로 모라비아인데요. 첫 여정은 모라비아의 올로모우츠에서 출발해 리첸슈타인 가문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레드니체 성과 발디체 성을 거쳐 와인 수확이 한창인 미클로프로 향합니다. 중부 유럽에서 가장 유명한 와인 산지 중의 한 곳인 모라비아. 자연의 축복을 받은 비옥한 땅에서는 체코 와인의 95% 이상이 생산된다고 합니다. 모라비아 지역을 대표하는 중심 도시는 올로모우츠. 대모라비아 왕국 시절부터 약 700년 동안 번성한 도시입니다. 대주교청이 있는 가톨릭 신앙의 중심지로 보헤미아 지방의 다른 도시들과는 또 다른 매력을 만날 수 있는 곳. 올로모우츠는 프라하 다음으로 문화유적이 많다는데요. 구시가지의 중심인 호르니 광장에서 올로모우츠로의 여행을 시작합니다. 야, 드디어 그 모라비아의 진주라고 불리는 올로모츠에 도착했습니다. 저 앞에 보이는 것이 바로 올로모츠를 대표하는 성삼위일체 석주라는 거예요. 광장 한쪽에 장엄하게 솟아있는 성삼위일체 석주는 올로모츠의 종교적 신념을 보여주는 상징물입니다. 이 올로모츠라는 도시는 이 체코라는 나라가 거의 대부분 개신교인데 여기는 천주교 대주교의 궁전이 있는 도시였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 천주교의 위대함을 보여줄 수 있는 이 모든 성상들과 이 상징들을 갖다가 합쳐가지고 여기다가 마치 여기는 내 도시다라고 도장을 찍듯이 딱 박아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18세기 바로크 양식의 석주는 그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조각상. 완공하는데 37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광장을 둘러싼 건축물들에는 다양한 건축 양식이 뒤섞여 있는데요. 올로모츠가 겪어온 1000년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시청사의 천문시계에서도 지난 역사의 흔적을 엿볼 수 있죠. 원래 이 올로모츠에 있는 천문시계는 지금 체코를 대표하는 프라하 대성당의 천문시계만큼이나 유명한 작품이었어요. 근데 공산주의 시대 때 이렇게 뭐 사제들의 모양이나 왕관을 쓴 이 왕의 모습 다 봉건단지 아니냐. 그래서 그 모든 장식을 뜯어버리고 지금 볼 수 있는 노동자의 모습으로 완전히 모양을 변형시켜버린 거예요. 사회주의를 구성하는 노동자나 농민의 모습을 장식해 넣은 천문시계. 프라하의 천문시계가 종교적 의미를 담고 있다면 올로모츠의 시계는 사회적인 이념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데올로기의 갈등을 겪었던 체코의 굴곡진 역사를 읽을 수 있습니다.
모라비아의 심장 올로모츠에서 약 40분 거리. 저는 모라비아의 자랑이라는 아름다운 정원을 찾아 크로메르지시로 이동합니다. 500여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크로메르지시 정원. 깔끔한 대칭 구조를 보여주는 정원은 꽃의 정원이라고 불립니다. 엄격한 선과 절제된 패턴, 치밀한 계산으로 설계된 직선 산책로는 미로처럼 이어집니다. 기하학적 무늬의 울타리와 꽃으로 장식된 정원은 르네상스와 바로크 양식이 뒤섞여 있는데요. 예술 작품이 따로 없습니다. 칼로 베어놓은 듯 완벽하게 가꿔진 산책로는 비밀스런 공간이 되기도 하는데요. 한참 걷다 보면 길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 유럽 저택의 정원에 꼭 있는 게 이 사람 키보다 높은 이 나무잖아요. 대체로 이런 것들이 미로 형태로 되어 있어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 연인들의 미로라고 불러요. 왜 이걸 연인들의 미로라고 부르냐면요. 옛날에는 연애가 자유롭지 않았지만 이 미로 안에서 남녀 상열지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뭐 남자 여자가 만날 기회가 부모님이랑 같이 어디 산책을 할 때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논일다가 여자아이가 먼저 남자가 마음에 들면은 쏙 어디로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리고 미로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럼 남자도 제가 찾아오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이렇게 없어진 다음에 둘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도 따라 들어가고 하지만 부모님한테 발견되기 전까지 최대한 오랜 시간이 걸리도록 미로가 디자인되어 있어서 그 안에서 살짝의 스킨십이라든지 아니면 사랑의 말들을 속삭일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이 사랑의 미로, 연인들의 미로였습니다. 휴식 공간인 중앙의 파빌리온을 중심으로 설계된 정원은 17세기부터 수백 년간 여러 차례 변형이 되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 정원의 말하자면 주인인 이 대주교님이 정원이 반쯤 완공됐을 때 프랑스의 베르사유 정원이 완공됐다는 소식을 들었대요. 그래가지고 베르사유 정원에 대한 얘기를 들으니까 부러운 거예요. 나도 그런 정원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중간에 원래 이탈리식 정원으로 지으려고 하다가 중간에 계획을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베르사유 궁전에서 따온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스타일인데요. 이걸 갖다가 이제 미술사에서는 페르시아 카펫 스타일이라고 그래요. 타피피아상. 근데 페르시아 카펫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서 보면 잘 모르는데 나중에 위에 올라가가지고 내려다 보면요. 실제로 이렇게 페르시아 카펫 보면 이렇게 꽃 수놓은 거 있잖아요. 그런 모양으로 보여요. 정원 한쪽 면 전체는 약 250m에 이르는 아케이드가 뻗어 있는데요. 아케이드의 아래쪽이 그늘진 산책로 역할을 한다면 위쪽은 정원 전체를 조망하며 즐길 수 있는 훌륭한 전망대가 됩니다. 이야. 위에서는 평면이 아니라 3차원 공간으로 꾸며진 정원이 제대로 보입니다. 이제 여기 있는 정원이 아주 전형적인 이탈리식 정원의 프랑스를 살짝 가미한 거예요. 근데 이 이탈리식 정원 같은 경우에는 아래에서 보는 것보다 위에서 보는 게 훨씬 예쁘거든요. 그래서 이탈리식 정원은 이 벨베데르라는 지금 제가 서 있는 것 같은 이런 공간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산책로를 갖다가 사람 키 한 3배 정도 높이로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래서 옛날에 귀족들이 딱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여기서 딱 그 귀족 여성들이 양산 받고 신사들이 멋진 옷을 입고 여기서 같이 시도 읊고 이 정원을 내려다보면서 인생 얘기와 철학 얘기도 하고 또 중요한 거 있죠. 정치 음모나 역적 모의도 하고 이러던 공간이 바로 여기인 거죠. 정원수를 완벽하게 통제하면서 마치 신이 그림을 그려놓은 듯이 꾸며놓았습니다. 자연과 건축물을 조화롭게 배치한 정원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기도 한데요. 유럽식 정원의 진수를 느낄 수 있습니다.
화려한 꽃으로 색감을 입혀 단조로움을 피하면서도 깔끔하고 도시적인 세련미를 보여주는 정원. 꽃의 정원이란 그 이름이 정말 잘 어울렸는데요. 정원을 소유했던 주교들의 권력과 근엄함까지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엔 크로메르지시를 떠나 남서쪽으로 약 1시간 반 거리. 저는 오스트리아와 인접한 곳에 위치한 레드니체 성을 찾았습니다. 지금도 유럽 소국의 영주로 남아있는 리첸슈타인 가문이 소유했던 성. 웅장하고도 화려한 레드니체 성은 17세기부터 여름 별장으로 사용했던 곳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사실 한 150년 전에 지은 건물이에요. 근데 그때 그 귀족들이 우리가 잘 나가던 시대 그 기사들이 말을 타고 뛰어다니던 그 고딕 시대의 양식으로 건물을 짓겠다. 그래서 새로운 고딕이라서 니오 고딕이라는 양식의 건물들이 굉장히 많이 지어지는데 이게 바로 그런 양식인 거죠. 안쪽은 어떤 모습일까요? 여기 벽에 보면은 사슴뿔이 엄청나게 매달려 있거든요. 이 리첸슈타인 가문 사람들이 사냥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사냥 여행을 다니면서 거기서 잡은 사슴뿔을 갖다가 집에다 이렇게 전시를 해놨다고 해요. 경쟁적으로 과시하며 걸어뒀을 전리품들. We will visit the representation part of this chateau because main floor was used for all visitors of a family from Liechtenstein who stays here until the end of the Second World War, and after Second World War this place became to the Czech Republic. 1945년까지 사용했던 성 안에는 접견실을 포함해 약 400여 개나 되는 방이 있다고 하는데요. We have here a lot of secret doors. 곳곳에는 약 350개가 넘는 비밀의 문도 있다고 합니다. 이 문은 과연 어디로 통하는 걸까요? 꿈의 서재네요. This is one of the famous rooms from this chateau. I can see why. Yes, because of this amazing staircase. This staircase is from 1851. When you go on the top, you have to step 38 stairs, and you can get into the second floor, into the gallery. Public now because it's really old, Okay. and really fragile. So it's just for a look. 나선형의 곡선과 섬세한 조각이 놀라운 계단은 8년에 걸쳐 참나무 하나를 깎아서 전부 완성한 거라고 합니다. 서재는 옆문을 통해 또 다른 공간과 연결돼 있는데 방의 구조가 마치 미로 같습니다. This is the blue room, surprisingly, original name, because of the color of these wallpapers. These are not original, about 30 years old, made in Belgium. But on the top of these doors, these are original one. They faded through the years, they change the color. 과거 화려했던 가문의 영광을 복원하듯 새롭게 단장한 벽지도 언젠가는 결국 또 색이 바르겠죠. 유난히 다른 곳들에 비해 창이 크고 넓은 이 방은 무도회장이었다고 합니다. Protože taneční sál a vždycky tady hrávala nějaká kapela, tak aby ti návštěvníci si udělali představu o tom, jakou to má atmosféru, když tady zní hudba.
성 주변으로는 인공으로 꾸며진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어마어마한 크기의 정원이 펼쳐집니다. 인근에 흐르는 강물을 끌어들여 호수와 섬을 만들고 수목이 무성해지도록 놓아둔 정원. 자연의 풍경을 훌륭하게 표현한 정원은 영국식으로 꾸며진 거라고 하는데요. 다양한 건축물도 함께 배치했습니다. 그곳을 벌써 1시간쯤 걸었을까요? 이 리첸슈타인 가문은 원래 천주교고, 원래 이 체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이제 개신교인데, 이 리첸슈타인 가문이 이쪽 땅을 다 샀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원래 성당을 지으려고 그러니까, 이 원래 체코 사람들이, 이 오스트리아 출신 사람이 와가지고 여기다가 카톨릭 성당을 짓는다, 우리는 반대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리첸슈타인 공작이, 아니, 여기는 내 땅인데 내 맘대로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겠어. 그러면서 아예 이쪽 사람들이 천주교보다 더 싫어하는 이슬람 교徒들의 상징인 미나렛을 갖다가 정말 멀리서도 보일 수 있는 어마어마한 높이로 딱 지어버렸다고 합니다. 약 200여 년 전에 세워졌다는 이슬람식 첨탑 미나렛. (300여 개나 되는) 계단을 올라야 약 60m 높이 꼭대기에 이를 수 있습니다. 좋긴 좋다. 위에서 바라다 보이는 최고의 경관은 미나렛이 그 자리에 무심하게 세워진 것이 아니란 걸 보여주는데요. 호수와 나무숲이 조화로운 풍경, 아름다운 정원이 한눈에 펼쳐지는 미나렛은 최적의 위치에 서서 레드니체 성과는 정면으로 마주합니다. 공작들이 휴식을 즐기던 레드니체 성은 그들의 주거지였던 발디체와도 다시 이어져 있는데요.